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지역의 선거 판세가 막판까지 초접전 양상을 보이면서 여야 대표들이 제주로 총출동했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제주 발전을 위해 힘있는 여당 국회의원 3명을 만들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6년 동안 야권에 내준 서귀포시 선거구를 가장 먼저 찾았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서귀포 출신인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함께 중앙정부와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할 힘있는 여당 국회의원이 필요하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제주도민들이 중앙정치 무대에서 제대로 대접받고 민원 처리와 예성 반영에 있어서도 제 몫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힘있는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제주시 지역 유세장을 찾은 김무성 대표는 야당 심판론을 내세우며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그동안 야당 출신 3선 국회의원 3명이 있었지만 제주공항 혼잡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제주도 국회의원 3명 모두 12년 동안 뽑아놨는데 그 사람 도대체 제주도를 위해서 무엇을 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김무성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에 반대해 안보는 포기하면서 매사에 싸워서 이기려는 운동권 정신은 포기하지 않는다며 비판했습니다. 또 운동권들이 장악한 야당이 국정의 발목을 잡아 식물정부가 됐다며 박근혜 정부가 남은 기간 대한민국을 선진국 반열에 올릴 수 있도록 집권 여당에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도 제주를 찾아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김종인 대표는 특정 기업을 위한 정책으로는 침체된 경제를 살릴 수 없다며 경제 민주화를 위해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제주시 지역 선거구 후보들의 합동 유세장을 찾았습니다. 김종인 대표는 지난 3번의 총선에서 도내 3개 선거구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당선된 만큼 이번에도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당창 의원을 비롯한 두 분의 젊은 의원님들을 선출해 주시면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다시금 태어나 내년에 꼭 정권을 창출하는 역할을 해내겠습니다. 김종인 대표는 서귀포시 지원 유세에서 새누리당 정권의 대기업 위주 정책 때문에 우리 경제가 침체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만들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투표로 심판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더불어민주당이 경제정당, 수권정당, 서민을 위한 정당으로서 이 한국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김종인 대표는 일본 경제가 침체된 것도 한 정당이 장기 집권했기 때문이라며 정권 교체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또 국민의당은 당선을 목표로 한 정당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을 방해하는 세력이라며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투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우열을 가리기 힘든 혼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당들은 선거구별로 판세를 분석하며 막판 표심 잡기에 총력을 다한다는 각오입니다. 김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누리당은 12년 만에 야당 독주를 끝내고 세 성 모두 탈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제주시 을선거구는 우세 지역, 제주시 갑과 서귀포시 선거구는 경합 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 야당 심판론과 인물론으로 도민들의 표심을 잡았다며 막판까지 부동층 흡수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층 여러분들한테, 유권자 여러분들한테 집권 여당의 힘으로 제주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 그리고 더 잘하겠다. 이런 그 유권자 한 분 한 분을 만나면서 마지막 남은 시간까지 진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도 3개 선거구 모두 승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제주시 갑과 서귀포 선거구는 다소 우세, 제주시 을 선거구는 경합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후보들의 재산 신고 누락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승기를 잡았고 인물론에서도 우세하다는 판단입니다. 다선 의원이 제주 발전에 꼭 필요하다는 점, 이미 도의회 의정 활동을 통해서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받은 도의원 출신의
후보자들이라는 점, 이런 점들을 부각시켜서 도민들에게 가슴으로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당도 구태정치 청산을 표방하며 막판 표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호남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녹색 바람이 불고 있다며 새누리당의 8년 제주 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12년 무능에 대한 심판론을 확산시키겠다는 각오입니다. 저희 후보들은 지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저희 국민의당 그리고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후보들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또 얼마나 열심히 일할 것인지를 몸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개 선거구 모두 확실한 우세를 점치기 어려운 초접전 상황에서 표심을 잡으려는 각 당의 움직임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새누리당 제주도당 공동선대위원장들은 어제 도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후보들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집권 여당이 발목만 잡았다고 민심을 호도하는 무책임한 야당에게 제주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며 새누리당이 승리하면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잃어버린 12년의 서름을 씻을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장성철 오수용 후보는 어제 제주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로는 새누리당의 승리를 막을 수 없다며 국민의당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두 후보는 이번 선거는 새누리당 정권의 제주 홀대를 심판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실망을 표출하는 선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제주도민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 소신 있는 투표로 두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수억 원대의 주식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의혹을 받아온 새누리당 강지용 후보를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여야는 막판까지 재산 문제를 놓고 고소 고발을 주고받으며 난타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선거구 TV토론회에서 쟁점이 됐던 새누리당 강지용 후보의 재산 문제. 현물 출자를 했으면 주식이 있어야 될 텐데 필연적으로 그 주식이 재산신고상에 없단 말입니다. 그 해명을 하려면 문제 제기를 이 자리에서 하지 말고 기자회견해서. 더불어민주당은 강지용 후보가 아들의 회사에 땅을 출자하고 받은 6억 원대의 비상장 주식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서귀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강지용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6억 원대의 주식과 함께 추가로 누락된 재산도 확인했다는 겁니다. 허위의 재산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그리고 자신의 선거 공보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는 후보자를 4월 11일 제주지검에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강 후보가 출자한 회사가 편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의혹도 있다며 파상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박희수 상임선대위원장이 거리 유세에서 양 후보의 재산이 40억 원대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희수 위원장은 양 후보의 재산이 공시지가로는 3억 원대지만 실거래가로 환산할 경우 40억 원대가 맞다며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등은 어제 제주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리병원을 찬성하는 새누리당 양치석 부상일 후보에 대한 낙선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두 후보가 도민의 여론을 거스르고 적극적으로 영리병원을 찬성하는 것은 도민의 건강권을 팽개치고 의료를 재벌의 이윤 추구 수단으로 하겠다는 선포라며 피켓 시위와 문자 메시지로 낙선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전투표를 하려던 장애인을 선거사무원과 정당 참관인이 방해하고 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장애인들의 투표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자들을 특별 교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뇌병변 1급 장애를 갖고 있는 23살 최한승 씨. 최 씨는 지난 9일 어머니와 함께 사전투표소에 갔다 선거사무원에게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당 참관인의 요구로 어쩔 수 없다며 투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최 씨가 어머니와 함께 기표소로 들어가려고 하자 선거사무원은 장애인 복지카드와 가족관계 증명서도 요구했습니다. 결국 20여 분을 기다리던 최 씨는 투표를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억울하고 인지 테스트 그거 한다고 하니까 너무 화가 났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시각 또는 신체장애로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가족 또는 자신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해 투표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선거법에 보장된 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된 건데 정작 관계자들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지 능력 여부를 판단을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투표를 하게 되면 대리 투표일 수밖에 없다. 또 이해를 여러 번 얘기했죠. 그런 어떤 대리 투표를 막는 어떤 방법 자체가 없는 게 좀 의아스러웠던 거죠. 그 앞에 오신 유권자 자체가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 아니면 인지 능력이 합당하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결국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사무원과 참관인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응대 요령을 특별 교육해 이 투표 당일에는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장애인 단체는 4.13 총선 당일 투표장에서 이 장애인 편의시설과 인권 침해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네, 오늘 아침 미세먼지 없이 상쾌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적 기온은 평년보다 높은 모습인데요.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더 따뜻하겠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 비가 시작돼 밤에는 점차 전적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양은 5에서 많게는 30mm가량이고요. 벼락이 치고 돌풍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요란한 비 소식은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겠고요. 새벽부터는 짙은 안개가 예상되는 가운데 황사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어 최근 기상 정보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11도 안팎까지 올라 있는데요. 하지만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나오실 땐 외투를 챙기는 것이 좋겠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현재 서부 지역의 기온 13도까지 올라 포근한 가운데 낮 동안에도 따뜻한 봄 날씨를 느낄 수 있겠고요. 남부 지역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2도가량 높은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네, 현재 구자와 표선의 기온 12도, 성산 13도, 낮 기온은 18도에서 19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산간의 가시거리는 10km 이상으로 탁 트여 있어 장거리 운전하기 무난하겠고요. 섬적 대체로 흐린 가운데 늦은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네, 오늘 밤을 기해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 예비 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특보는 점차 그 밖의 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현재 인천공항엔 옅은 안개가 낀 가운데 그 밖의 공항 구름이 잔뜩 낀 모습입니다. 네, 내일 비가 그치고 나면 맑고 따뜻한 봄 날씨를 보이다가 주말부터는 다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저녁 8시 10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의 한 일주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관광객 26살 김모 씨의 모녀가 1톤 화물차에 치여 딸 김 씨가 숨지고 어머니 58살 김모 씨가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미처 이들을 보지 못했다는 화물차 운전자 50살 강모 씨의 말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선적 어선 선장 55살 구모 씨와 41살 유모 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선적 쌍끌이 어선의 선장인 두 사람은 지난 2013년 10월 중순 조업 금지구역인 추자도 부근의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출국 수속 지연으로 이용객들에게 큰 불편을 주었던 제주항 국제 여객터미널 시설이 확충됐습니다. 제주도는 이달부터 보안 검색 엑스레이를 6대로 2대 늘렸고 보안 검색원도 30명으로 늘려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시설 확충으로 출국 수속 시간이 1시간 10분대로 30분 이상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지난달까지 제주 방문 크루즈 방문객은 6만 1천여 명으로 1년 전보다 128% 증가했습니다. 제주 지역 항만 물동량이 소폭 증가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도내 2개 무역항과 4개 연안항의 항만 물동량은 4천여 톤으로 1년 전보다 2% 증가했습니다. 특히 건설 경기 호조에 따라 건설 자재인 모래와 시멘트가 20%씩 늘었지만 기상 악화 등으로 감귤과 채소 물동량은 32% 감소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불법 주차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가 올 들어 지난달까지 종합병원과 대형 매장 등 다중 이용시설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불법 주차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718건을 적발해 과태료 6,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관계 법률 개정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놓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도 위반 행위로 단속됩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